자, UI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UI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건 교수님이 엊그저께 어제 얘기하신 거 있죠? 인터페이스. 페이스가 얼굴, 인터, 접점. 이 접하는 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뭐 계면이라는 말로 초창기에 번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계면. 근데 나 계면하면 계면 활성제밖에 생각이 안 나. 무슨 섞어가지고 쓸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유저 사용자들이 접하는 면인데, 접하는 면이 뭐예요? 어떤 수단과 그 교수님이 정리한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저는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네.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에서도 지금 지금 제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지금 브라우저를 띄워서 지금 PDF 파일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인터페이스에 전부 다 여기 조작키가 상단에 있지, 세로 고침 위에 있지, 주소창 있지, 그리고 바로가기 막 위에 쭉 표시되어 있지.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 화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맨날 메모장 쓰지만 메모장에도 상단에 여기에 메뉴가 나와 있죠. 그리고 닫는 거 있지, 키우는 거 있지, 최소화 시키는 거 있지. 이런 게 전부 다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 클릭해라. 방법. 그 영역을, 아이콘을 클릭해라. 뭐 이런 게 어떤 방법이 되겠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즉 나는 이거 닫고 싶어. 이거를 탁 클릭하는 순간 X 버튼 누르면 닫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요 위치를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UI 디자인이라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GUI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약간 디자인 UI 중에서 한정적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픽. 즉 화면에 뿌려지는 그 보이는 요소를 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종이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그 RGB, 빛으로 쏘는 거야. 빛. 레드, 그린, 블루 요 3색이 딱 합쳐져 가지고 다 합쳐지면 백광이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화면에다 뿌리는 그 디자인. 우리는 저 도트 또는 뭐 이렇게 픽셀 이런 것들로 화면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GUI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GUI란 뭐냐? 개념이 뭐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GUI를 딱 보시면 처음부터 GUI 디자인 콘셉트 도출하기라고 돼 있어요. 과목이. GUI 디자인 콘셉트 도출하기. 처음에 이제 바로 이 표지 다음에 바로 나와 있어요. 왜 여기 목차 다 지워버렸나 봐. 여기 원래 목차가 있거든요. 책이 너무 단축이 돼 있어요. 근데 버전이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여기 원래 그 목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목차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GUI 디자인 콘셉트 도출하기. 여기에는 나와 있네. 2번 템플릿 제작하기. 3번 상세 디자인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세 디자인까지 해보셨죠? 사이트 막 이렇게 만드시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막 어려운 디자인 하고 계시던데? 뭐 어디 무슨 쇼핑몰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감 잡으려고 그 GSM께서 아주 잘 지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한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UI UX 디자인 개요, UI UX 콘셉트 기획안에 따라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와 시각적인 콘셉트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컨셉이 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자, 뭘 그렸어. 그러면 이제
제일 난감한 질문이죠.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너 컨셉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뭐 이런 그림을 그렸다 칩시다. 이거는 뭐 설명하려고 나온 그림이지만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컨셉이 뭐냐? 아, 이건 이 한 인간의 고독을 나타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들은요, 뭔가 이렇게 약간 표현력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건 무슨 컨셉이다라고 딱 설명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컨셉 얘기하려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아, 뭐 컨셉이 뭐긴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코딩을 그렇게 한 건데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게 컨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GUI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출발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GUI는 개념적으로 보면요, 여기 GUI가 딱 용어는 쓰고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GUI가 뭐다라고 설명을 쫙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잠깐 그러면 우리 구글링에다 쳐볼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네. 위키백과. 네. 여기서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알기 쉬운 아이콘 따위의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족이 되세요? 설명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화면 위의 물체나 틀, 사용자 색상과 같은 그래픽 요소 어떠한 기능과 용도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그래픽이라는 거는요, 그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해서 화면에 그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을 노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그림이지. 그냥 가서 그림 좀 보세요. 고흐의 그림이에요. 이건 뭐 밀레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림이잖아. 그림 가지고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눌렀다가 큰일 나죠. 이거 보러 갔다가 걔네 이건 만져보고 싶다. 못 만지게 하죠. 저는 만지고 싶어서 고흐전에 갔었는데 물감이 진짜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 막 이렇게 그 노란 집인가를 봤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오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 물감 한번 만져보고 싶다 했는데 만졌다가 큰일 나겠지. 네.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한 시민이 보러 왔다가 물감을 만져 고흐 작품을 망가뜨렸습니다. 배상금이 얼마나 그러겠지. 근데 저희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래서 기능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폰을 왜 쓰다듬고 다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 네모난 이 조그만 상자를 막 사람들이 건드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나무떼기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건들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여기에 펑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 터치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은 이런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의 개념은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화면, 그 그래픽화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GUI입니다. GUI. 네. 자,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좀 해보고요.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타이핑 하고 싶지. 화면 넘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전에 여기 이제 우리 교과에서는요, 이제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굳이 이쪽으로 나와본 거고요. 이제 여기에 좀 내려가시면요, 여기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거예요. 우리 이제 컨셉트 도출을 하는데 이 시각적 컨셉트 도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컨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얘기했죠. 의도. 네. 그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8페이지에 있는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바로 딱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시각적 컨셉트 도출.
여기 시각적 콘셉트 도출. 이걸로 복사를 컨트롤 F9 하면은 시각적 콘텐츠가 없죠. 여러 군데 나오나? 세 군데 나오는구나. 여기 표 1-1. 네, 여기 보이시죠? 표 1-1.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 콘셉트. 여러분들 우린 시각적 콘셉트 도출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GUI잖아. 그래픽에다 뿌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콘셉트를 도출하느냐? 이걸 구분해 본 거예요. 인지적, 코그니티브. 요게 인지. 사람들이 인지한다고 그러지. 아, 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성인지 감수성.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인지 감수성. 아, 그게 성추행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거야. 이제부터는 그게 성추행인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교육해요. 1년에 한 번씩 여기 다 직원들은 전부 다 회사 가서도 교육해요. 어떤 게 뭐 성희롱이고 성추행은 어디까지고 뭐 이런 거 막 그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데 국가에서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그때 성인지할 때 그 인지하냐?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 대해 여기서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고 의미를 찾거나 추측하는 등의 이성적인 경험을 인지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컨셉을 도출할 때, 즉 그런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가게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이모셔널인데 감성적. 선호도, 즐거움, 스트레스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감성적인 경험. 뭐 이거를 하면 어떻다. 이런 느낌적인 것, 감성적인 게 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인지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어요. 찾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빵꾸 하나 뻥 뚫려 있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인지가 돼요? 이걸 딱 봤을 때 인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지적인 디자인이에요. 찾기라고 디자인을 했어. 물론 여기 조금 이쁘게 디자인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버튼을 이쁘게 디자인했어. 근데 여기다가 글자로 찾기라고 썼어. 그러면 이 버튼 누르란 얘기네. 여기다 쓴 다음에, 그죠? 그런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인지적인 거야. 근데 감성적인 컨셉이 제로야, 이건. 감성적인 게 없다고요. 그럼 감성적인 거는 요즘 어떻게 돼요? 빵꾸 딱 뚫어놓고 이쪽 버튼을 찾기라고 안 쓴다고요. 이렇게 네모를 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냥 뭐 이렇게 돋보기 표시를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눈알을 하나 그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딱 해준다든가 뭐 서칭이라고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거는 약간 사람들의 감성적인 거를 좀 건드려 주는 거야. 돋보기네? 뭐 이런 느낌적인 거를 딱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알겠어요. 이거 검색하라고 누르라고 그런 거지. 근데 눈으로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안 눌러. 눈 찌르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겠죠, 디자인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신체적인 피지컬.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 인식, 습관적인 반응 등의 육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컨셉에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버튼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클릭을 했을 때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그거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어제 우리 버튼 태그 처음 써봤거든요. 버튼 태그를 처음 써봤어요. 잠깐 열어볼게요. 버튼 태그를 처음 써봤는데 버튼 태그 드라마 1, 2 할 때 그래서 버튼 태그를 썼어. 근데 버튼 눌렀을 때 버튼 눌린다는 느낌이 딱 들게끔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살짝 반전되면서 바뀌어요. 만약에 이걸 평평하게 아무 느낌도 없게 만든다면요. 사람들이 신체적인 경험적인 느낌이 버튼은 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눌린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가도 얘가 건드려질 준비를 해서 약간 디자인이 바뀌고 누르면은 이렇게 번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눌린다는 느낌. 요거보다 이제 버튼 디자인을 조금 더 하면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약간 더 촌스러워질 수가 있겠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컨셉을 도출할 때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인지적, 감성적, 신체적 세 가지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각적 컨셉을 도출할 수 있을 때 세 가지 구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아까 그림을 이건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각적 콘셉트 도출. 시각적 콘셉트 도출은 뭐라고요? 인지적, 감성적, 신체적. 그래서 제가 버튼의 예를 말씀드려 봤어요. 네. 버튼 디자인의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UI가 이 GUI가 잘 만들어졌냐,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보다 좋은 UI 디자인이 나와야 될 건데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나? 저희가 평가 기준이 사용하기가 편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성이라는 얘기를 항상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용성, 유서빌리티. 자, 그래서 사용성이라고 하면 사용성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용성 검색하시면 사용성은 사람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찾기 하면은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성이라고 부른다. 사용성은 사람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지적, 감성적, 신체적 조금 위쪽에 보면 있어요. 유서빌리티 여기서. 근데 이 책 쓰신 분이 너무 이제 뭐 말하는 것처럼 막 책을 써 놓으셔가지고요. 조금 정리하기는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다른 NCS는 안 그런데 이 저자가 좀 특이한 저자신 것 같아요. 막 어떨까 저럴까 이러면서 막 이제 자기하고 이제 동질감을 일으키게 하려고 막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사용성의 개념은 지금 여기 책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해봤어요. 사용성 이겁니다. 네,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당연한 거예요. 뭐 불편하면 되겠어요, 그죠? 편리하게 해놔야지. 매우 중요하다. 이거 사용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UI, UX, 그러니까 UI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포토샵 작업하실 때 그 글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하셨죠. 픽셀 크기를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글자 크기가 몇일지 이런 거 잘 이렇게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뭐 14픽셀이 좋을지 16픽셀이 좋을지 이 타이틀은 뭐 32픽셀이 좋을지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글이 잘 들어오게 한다는 걸요 가독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이 웹 계통에서는 특히 그래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글 내용을 많이 놓지도 않아요. 심지어 몇 개만 딱 놓고 너 보고 싶니? 그럼 클릭해. 이렇게 해놓는다고. 더 모아 이렇게 더보기.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서에서 컨트롤 F 하면 찾기 나와요. 컨트롤 F, 컨트롤 V. 그러면 가독성. 가독성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4개 나오네. 4개. 첫 번째, 가독성. 여기 첫 번째 나온 가독성 검색 결과를 보면은 시각적 명확성과 안정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레이아웃이 가이드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기기에 뭐 이거는 이제 모바일 쪽 얘기를 지금 중심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거부터 찾아볼까? 가독성을 확보하래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독성과 안정된 시각적 영역이 제공돼야 돼.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독성을 확보해야 된다. 가독성 확보하라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독성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독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독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여긴 하고 있는데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일단 어제 뭐 이렇게 뭐지?
여백이 좀 있어야 돼. 막 글이 다 붙어 있고 막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백에 대한 거, 여백. 뭐 어제 이 여백은 마진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진. 바깥쪽 여백을 좀 주면서 정보가 여기 있다는 거를 조금 눈에 띄게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독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안쪽 간격도 있어요. 내부 간격. 이런 거를 패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패딩. 그 다음에 줄 사이가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가독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줄 간격. 이거를 어제 라인 하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인의 높이, 줄 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표현할 때. 네. 이런 건데 이제 뭐 글씨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독성이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이제 가독성을 높이려면 이런 여백을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글자 크기도 관계가 있겠죠. 글자 크기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미지로 흐리게 한다는 건 그건 당연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이콘이라는 얘기가 5번째 나와 있네요. 아이콘 의미 전달. 아이콘? 자, 우리가 뭔가를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집약되게 약간 축약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사용. 네. 근데 이제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딱 봐가지고 모르겠는 아이콘도 있지 않아요? 그치? 지금 이제 많이 써서 그렇지 이쪽에 버튼들이 대부분 점 3개를 이렇게 찍어놓고 보여주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여기 또 크롬 브라우저는 또 점 3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서 이게 무슨 설정 파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겠지. 근데 여기 지금 올려놨을 때 보세요. 내가 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떠요? 추가 작업이래 이게. 여기 올리니까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래. 이게 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이게 툴팁이라도 띄운다고요. 툴팁이라도. 이 툴팁은 어떻게 띄워요? 우리가 이미 기술적으로 알고 있죠. 태그 안에 무슨 속성 쓴다? 타이틀. 네. 타이틀은 하고 안에다가 쓰면 툴팁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서도 아이콘만으로 의미 전달이 불충분한 경우 기존 아이콘만으로 의미 전달이 불명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텍스트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콘에 관련된 의미 전달을 할 때 아이콘만으로 지금 제가 좀 발췌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본문에서 발췌했습니다. 본문 발췌. 네. 아이콘만으로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 툴팁으로 띄우든 아니면 아이콘 자체에 글자를 써놓든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아이콘의 의미 전달에 대한 얘기가 여기 하나 언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UX 그 제작 가이드의 핵심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UI 제작 가이드.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UX 제작 가이드. 컨트롤 F9. 제작 가이드. UX 제작. UX. 네, 제작 가이드 딱 안 나오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핵심 기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핵심 기능에도 안 나오나? 핵심 명제다. 핵심 기능. 이거다. 핵심만 검색을 해보세요. 핵심. 그러면 2번째 나와요. 핵심의 2번째. 그 여러분들 우리가 웹페이지나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이 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없어.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기능만 20% 현 화면 내에서 제공해야 되고 그 외에는 옵션 또는 하위 뎁스에 제공한다. 이걸 갖다가 2080 치약은 들어보셨어요? 네, 8020 법칙이라고 그래요. 핵심이 되는 20%를 정의하고 중요하지 않은 80%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 지금 복사를 했는데 네, 지금 요거
핵심이 되는 기능 20%를 현 화면 내에 제공하고 그 외에는 이걸 8020 법칙이라고 해요. 8020 법칙.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제 핵심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8020의 법칙. 네,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인, 디자인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요건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공 요건을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컨트롤 F, 컨트롤 V, 성공 요건. 안 나오면 성공만 검색. 성공, 나오지. 성공하기 위한 필요 요건은 무엇인가? 네, 성공만 검색하시면 성공. 뭐가 있겠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뭘 표현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디자인이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디자인해 드릴까요?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멋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프로젝트 끝내기 3일 전에 회장님이 한 번도 안 오다가 큰 회사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여러 팀이 묶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게 물론 통과가 돼서 다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옆에 지나가는 분이 설명을 하겠죠. 지금 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 지금 앉아서들 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본 거야. 회장님이 걸어가다가 그래? 그래서 화면이 너무 파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이렇게 첫 화면을 딱 보고 그냥 가셨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얘기가 돌면서 디자인 색감 바꾸라는 얘기가 돌면서 갑자기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바뀐 건 아닌데 메인 페이지 디자인.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회장님 말 한마디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 애매하게 얘기하면은 애매한 거야. 회장님도 얼마나 애매하게 얘기했어. 너무 파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성공 못합니다. 망합니다. 잘못하면.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슈, 네,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어떤 우리가 UI, UX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리서치. 그 다음에 적절한 리서치 대상 선정.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사용자 경험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걸 경험했을 때 어떠할 것인가라는 게 리서치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 UI, UX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공 요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네. 명확한 목표 이거 쓰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라고 검색을 한번 해봐. 컨트롤 F9, 컨트롤 V. 그럼 에러 메시지 안 나오면 에러 찾아보세요. 에러. 사용 시 확신을 제공하고 내가 이거 눌렀을 때 어머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주면 안 되겠어? 탁 눌렀는데 에러가 나면 안 되는데 혹시 에러가 나도 예쁜 아이콘이 나오면서 에러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툴템 창이 뜬다든가 이래가지고 전체 시스템에서 약간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위험성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 네, 그래가지고 이런 메시지 기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적절한 피드백을 줘야 돼. 피드백이 이렇게 다시 반대로 보내는 거죠. 피드백. 네. 먹고 나는 성장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물고기한테 먹이 줬더니 물고기가 아름다워 커지고 있어. 그런 거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피드백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웹페이지의 이제 인지 순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이제 UI, UX 디자인을 접할 때 어떻게 인지하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인지라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인지적 욕구, 인지, 부하. 인지 너무 많은데? 잠깐 순서를 찾아야 되겠다. 순서.
수행 순서. 수행 순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순서.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순서라는 거, 인지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각을 찾아봅시다. 이게 처음에 지각부터 저희가 하거든요. 지각이 너무 많은데? 해석도 너무 많은데? 해석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잠깐만. 실행은 그나마 좀 덜 나온다. 이거 찾았어. 네. 지각, 해석, 평가, 실행, 기억 순으로 인지를 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인지 순서에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 네, 요게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요 순서로 된다. 지금 요게 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인지 순서. 웹페이지를 인지하는 순서입니다. 지각, 뭔가 이게 뭐가 있네 해서 저게 뭐구나. 이게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걸 써본 다음에 기억을 하겠죠,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 GUI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띄고 것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 찾아볼게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네. 인지적, 감성적, 동기, 행태를 나눠 보자. 여기 중요한 건 사용자 니즈다. 사용자들의 그 요구 사항이 중요한데 사용자들의 그 무엇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8개 나옵니다. 네. 요거다. GUI의 상세한 여기 디자인의 의미, 요거가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GUI에서 중요한 거, GUI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용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 어떠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디자인해야 돼. 이렇게 만들면 편리하겠구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적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월요일날 사지선도 보시면 그냥 답이 다 보일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자, 첫 시간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